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FOMC를 앞두고 이번 주 내내 시장은 방향을 찾는 모습입니다. 종목별 순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내일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 연속적인 수급이 기대되는 종목 오늘도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매일 낮 4시를 책임지시는 두 분이죠.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 투자의 길에서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편에 서주시는 우리 이광무 대표님 그리고 선경지명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하는 4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종목 발굴하러 떠나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찾으러 출발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슈 스캐너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이경락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가 시작한 가운데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오늘의 이슈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이거는 미 시장에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빅테크 대비해 가지고 못 올라간 중소형주 장세로 좀 가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러셀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그러면 국내 시장은 외국인 시각에서는 굉장히 중소형주가 많은 시장이거든요. 네. 또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중소형주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랠리가 국내 시장의 낙수 효과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나스닥보다 훨씬 강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금리 인하 관련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12월 달 한 다음에 내년에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피지컬 AI 시대로 인해 가지고 고용 지표는 계속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연준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고용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는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고 시장의 유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주식을 해야 할 때고 주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말고 주식합시다. 네, 좋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풍부해진 유동성과 함께 또 성장주들의 수혜 기대감이 살아있죠. 중소형주들에게로 전해진 지금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잠시 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 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심각한 디램 공급 부족, 가파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 이와 함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일단은 어제와 오늘 또 이번 주 내내 시장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지수에 대한 향방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이제 바로 내일 앞이긴 한데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못 찾다 보니까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도 여전히 공급에 대한 그 수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단단하다라고 보시는 그런 뉴스이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디램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부단하게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낙수 효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레거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 단으로 가게 되면은 워낙에 이제 공급하기 힘들고 또 가격 자체가 상승 중에 있다 보니까 HBM 반도체 쪽에서는 이 영업이익률이 60%, 70%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라면은 두 종목에 대한 실적은 탄탄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수에 대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선방하지 못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배경만으로도 시장에 대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지수의 위치는요 매일매일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회가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례 없는 디램 공급 부족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종목들 강한 탄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한 줄 평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관망세가 짙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서도 탄력적인 흐름 보여준 종목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챙겨야 할지 중간 리뷰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
대표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HL 만도 올라와 있습니다. 4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11월 27일에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죠. 삼양 엔심캠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31% 넘는 31.4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5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 비나텍도 오늘장에 탄력 보여줬죠. 31% 역시나 엄청난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모든 종목이 2주가 안 된 종목인데도 굉장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탄력을 이어갔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로 붙였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질문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HL 만도는 제가 자동차 쪽에서 이거 하나만 봅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파워트레인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성은 정말 장기적으로 누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류의 종목 하나 정도는 내가 꼭 포트에 편입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물론 지금 급하게 덤빌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진입해도 되는 자리에 있고요.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삼양 엔시캠 뭐 이런 것들은 반도체 소재가 서서히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장비가 한번 전공정 쪽에서는 1차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2차 상승은 소재 쪽에서도 서서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내년까지는 봐야 되겠고 비나텍도 장기적으로 슈퍼 커패시터에 대한 기대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장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 열려 있는 만큼 길게 봐도 좋겠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탄력 보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11월 24일 저희 첫방 때 소개해 주신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이 시간 몇 번 또 리뷰를 했던 종목이라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벌써 52% 넘는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12월 1일, 12월에 첫 거래일에 소개해 주신 오킨스전자. 어제 이경락 대표님의 수급 포착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27% 넘는 오늘장에서도 탄력 이어가면서 벌써 27% 넘는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6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죠. 한올바이오파마 24% 상승률 기록 중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략 챙겨주신다면 네. 어떻게 챙겨주실까요? 확실히 요즘 같은 시장은 주제를 잘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리뷰하는 종목 세 가지를 보시면은 제가 첫방 때부터 강조드렸던 로봇, 반도체, 또 바이오 이 섹터에서 고르게 좀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액추에이터에 대한 관심과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눌림목이 나오고 난 되돌림 자리에서 소개를 드렸지만은 단기 상승세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까지 이 추가적인 탄력을 보일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그만큼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장주 역할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송을 보고 로보티즈를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을 조금 챙겨가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한편으로는 로보티즈에 대한 움직임들이 견고하니까 다른 로봇주들에 대한 선택도 여전히 유효하다. 연말 연초는 로봇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킨스전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인데 한올바이오파마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래에 와서 이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오늘은 대형 바이오 쪽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라든지 ADC 플랫폼과 같은 기업들이 눈에 띄긴 했는데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그밖에 최근에 뭐 이뮤논시아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은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와 같은 좀 면역에 대한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중요한 맥점에서 좀 접근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까지도 저는 유효한 것 같아요. 주제, 로봇, 바이오,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주목해볼 만한 섹터 세 가지, 로봇, 바이오, 반도체 저희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 주셨던 섹터인데 이 섹터 위주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 안에서도 계속해서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첫 시간 소개해 주시고 나서 그때 함께 진입하셨던 분들은 조금씩 수익 실현하면서 가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적 상승률이 아닌 오늘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전략 챙겨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 오늘 시장에서 탄력 보여준 종목들 리뷰해봤는데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죠. 동시 만기일이자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 오라클의 실적까지 나오는 만큼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이경락 대표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무료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내일 오전에
진행합니다. 네. 내일은 유튜브 오후 1시에 안 하고요. 네. 오전에 아침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침 8시부터 장 마감까지 생 라이브를 함께 진행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만기일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이럴 효과를 봐야 되는지, 우리가 누려야 되는지 2026년도 전략까지 다 잡아서 설명드려요. 2차 파동의 시작점, 어떤 것들을 매수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와운의 홈페이지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내일 아침 8시에 같이 미 시장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8시부터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장 대응 전략 단단히 그리고 실시간 전략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에는 이경락 대표님이 있다면 장후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네. 준비해 주셨을까요? 내일.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네, 내일도. 5시 10분에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네. 애프터마켓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소개를 했던 종목이 오늘 좋은 결과 나왔거든요. 네.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정말 선물처럼 준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방송 끝나고 5시 10분 한국경제TV 역시나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아낌없는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올라오는 댓글을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죠. 전광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움직임 보여준 하루입니다. 유리 기판주들 오늘도 강세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하이브를 필두로 엔터주들도 좋았죠.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리가켄 바이오, 바이오 몇몇 주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 가운데 연속적인 수급이 기대되는 쪽은 어디일지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PSK, 원익 IPS, GST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유진테크, RFHIC, 퓨처캠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시장을 지배했던 반도체 장비 위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들 위주로 골라가지고 오늘은 1등 기업 특집이에요. 좋습니다. 기존의 시장을 지배했던 반도체 장비주도 1등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주셨다고 했고요. 네.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 선정 이유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경래 대표님이 먼저 원고를 올려주셨어요. 그랬어요. 오늘 제가 늦었어요. 대표님인데. 그래서 저는 싹 다 2등입니다. 그래서 1등 못지않은 2등 종목들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성장성이 또 그만큼 열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등이라는 거는 이와 함께 탄력 보여줄 수 있는 1등과 2등의 다툼 기대를 해보면서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PSK 설명드릴 텐데 PSK. 근데 이광무 대표님이 방송을 안 해. 1등 얘기하면 2등 얘기하면서 딱딱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네. 야, 분위기가 확실히, 너무 좋아요. 확실히 잘해요. 네. 예. 경험치가 있어. 전에 있던 사람들 비해서 훨씬 좋네요. 미안해요. 예.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좀 PSK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드라이 스트립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옅을 안 쓰는 구조로 넘어간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요즘에 반도체 생산하는데 물 써? 물 안 써 요즘에. 예, 바로 가스나 네. 어떤 그 미세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플라즈마 공법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가스 소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스트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포토 레지스트를 벗겨낼 때 스트립 장비가 드라이 스트립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바로 이 PSK가 글로벌 1위예요. 이 스트립 장비에. 원래 램 리서치가 글로벌 최강자죠. 램 리서치가 이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PSK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램 리서치 점유율을 다 뺏어오고 품질에서 가격에서 다 우위를 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탐방 갔을 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렐리서치는 다루는 것이 맞고 자기네는 요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최고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아, 이런 것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거기서 PSK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요번 1분기, 2분기, 3분기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하는 걸 보여줬고 영업이익률이 20%로 복귀하면서 역시 PSK는 명품이구나라는 것을 시장에 인지해줬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조정이 있으면서 소부장의 조정이 있으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옆으로 많이 긴 상황이에요. 자, 오늘 처음으로 머리를 살짝 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수급은 기간 쪽 들어왔고요. 요거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선택했습니다. 자, 수급 부착이 오전부터 됐고요. 살짝 고개 들고 있는 모습. 자, 이건 뭐 1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조만간 1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종합점수 85점 나쁘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1일이 되기 전에 설레이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PSK 오늘 의미 있는 수급과 함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그보다 PSK에 대한 추억이 저도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죠? 이 PSK가 세계 1위 하는 네.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네. 이제 취업 준비할 때 네. 저 PSK 지원서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그때는- 공대 출신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네. 아 정말요?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언어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언어가 네. 좀 달라가지고 못했는데 네. 당시에 방문을 했었을 때 한쪽 벽면이 이 기술 자격증이 아니라 기술 특허로 그래요. 꽉 채웠어요. 도배가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 특허가 갖고 있는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PSK. 20년 전에도. 네. PSK 크게 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제 같이 봤던 종목도 다 크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이 주목한 이 반도체 제가 정말 형제가 좋아하는 주목한 종목이 계속해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PSK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반도체에서 가지고 왔는데 네. 아마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이경락 대표가 원익 아이패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가 스포를 1등이고 네. 이게 2등입니다. 이게 2등이다. 네. 이제 고정적인 이제 이 반도체 공정에 투입되는 장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통 이제 원익 아이패스, 유진테크, 테스 이 세 가지 기업들을 많이 지켜보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 공정부터 해서 HBM 라인까지 전반적인 뭐 삼성전자 공급하는 곳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 이 전반적인 턴키에 가까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진테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얇고 좀 겹겹이 쌓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좀 뭐 방막이라든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좀 얇게 증착하는 것에 대한 장비가 더 주목받게 될 겁니다. 네. 그 분야에서 만드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모든 반도체 메모리 3사에 공급하는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삼성전자향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 장비 공급에 대한 회사로 저는 원익 IPS를 좀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익 IPS 이경락 대표가 좀 먼저 받고 저는 이제 테스, 유진테크 이 두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주가 세 가지 기업들을 나열해서 보면은 다 비슷한 위치에서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평선들을 모아 놓았지만은 현재 위치에서는 이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62동 평균선에 대해서 먼저 회복을 해야 되고요. 추세 전환된다면은 10만 원 라인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P4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M15X 공장에 대한 장비 발주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회사들이다. 함께 보셔도 좋다라고 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아이패스와 함께 또 유진테크 테크까지 오늘 시장일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수급 포착 종목으로 유진테크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엠버님께서 이광무 대표님 네. 20대이신 줄 알았는데 20년 전 이야기를 하셔서 놀랐다고. 우리 엠버님 엠버님. 너무 센스 있으세요. 멘트가 세네 진짜. 너무 센스 있으시지 않아요? 아니요, 어제도 그러더니 그래요? 어제 기분 되게 좋았는데 네, 그게 기분 아니었는데. 너무 좋잖아요. 우리 두 분 텐션 야. 올라가면은 종목들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혼자 20대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저 20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엠버님 아무튼 경고야. 경고 아닙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이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원익 IPS인데 원익 아이패스. 그 반도체 장비를 공부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남자분들은 이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반도체 그 삼성전자 평택 공장 하루 일용직 한번 지원해 보세요. 오. 가면 하이바 이거 헬멧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예. 헬멧을 쓴 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뭐 램 리서치, ASML, 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외국 기업은 되게 많은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원익 IPS. 그거 보고 투자에 영감 얻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네. 현장을 목도하게 되면 자신감을 얻을 겁니다. 저도 기업 탐방 갔다가 그 현상을 목도하고 원익 IPS가 제일 좋은 거구나 장비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원익 IPS는 증착 장비 기업의 뭐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식각도 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비메모리 쪽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핵심이 뭐예요? 반도체의 핵심이 삼성전자가 HBM4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메모리 아래에다가 로직 다이를 붙여야 되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원익 IPS가 여기에 또 낙수효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복잡해져요. 그러면 삼성이 부르면 원익 IPS는 함께 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원익 IPS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장비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 이거 얘기하셨어요. 일기에 이게 100% 넘게 150% 이상 맞아요. 났던 엄청난 상승률 종목인데.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자, 요즘 다시 또 한번 도전하는 거죠. 자, 영업이익 좋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살아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오랫동안 하셨어요. 자, 살짝 고개 들었죠. 누가 사는지 보자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서서히 자가를 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살짝 고개 드는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터졌어요. 제가 2차 파동의 시작점이 그 소부장에서 진행된다고 본 게 바로 원익 IPS 차트이기도 했거든요. 저에게는 많은 영감을 주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좋습니다. 원익 IPS 시즌 1 때 소개를 해주셔서 150%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힘을 모았다. 2차 탄력 기대를 해보자.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헬멧에 원익이라고 써있는 게 네. 굉장히 많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원익 IPS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두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통신 쪽에서 가지고 왔어요. 통신. RF HRC를 소개할 것인데요. 저는 이제 서로의 원고를 먼저 봤잖아요. 네, 또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을 또 통신 쪽에 잡으셨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이따가 또 중요한 종목은 이경락 대표에게 들어보시고요. 네. 이 종목 또한 중요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신 쪽에서 종목을 보게 되면은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현재는 미국에서는 이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벤트가 있고요. 지난 11월 달에 진행해서 한 60일 기간에 진행을 하면서 1월 달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말까지는요, 우리 시장에서 이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규모가 한 8조 원 정도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빌딩 장비라든지 그 밖에 증폭기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미국이든 국내든 이 뭐 5G, 6G 장비를 설치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향 아니면 SK텔레콤 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공략점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향을 좀 더 선호하는 선호하거든요. 일단 RF HRC가 이 삼성전자 향의 매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업명 중에서요. 앞단에 RF라고 이 기업명에 돼 있는 기업들이 좀 꽤나 있죠. 네. 이 RF라는 것이 신호에 대한 증폭 혹은 전력에 대한 증폭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전력 증폭기를 하는 회사인데 추후에 이 기술로 해서 다른 모빌리티 쪽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도 기술 접목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차트에 대한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제품에 대한 모델도 좀 보여드리겠는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GAN 지라 관림이라는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이제 추후에 전력 반도체를 지켜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소재가 지라 관륨 GAN인데요. 이 소재로 하여금 전력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전자 이동이라든지 뭐 전력 사용에 탁월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소재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현재 위치는요. 하단에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주가는 현재 위치 안에서 다시 한번 좀 되돌림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장에서 거래량 유입과 함께 양봉이 연출됐고요. 그리고 차트 점수는 95점.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진행됐는데 오늘 장은 박스권 상단을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정고점 위치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가격대보다 약 한 80% 정도 2배 가까이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제가 느끼는 건데 잘하시는 게 어려운 용어들도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이해가 안 됐던 것도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쏙쏙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두 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을 또 키우시지 않습니까? 좋은 아빠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해할 정도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되시는 거거든요. 저는 온몸을 다해서 한 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이경환 대표님은 아니 네, 뭐 베테랑이죠. 이강무 대표님은 뭐 눈높이 교육할 것도 아니에요. 아직 뭐 말을 잘 못하죠. 왜 못하죠? 아 그래요? 그런데 문장 이미 못합니다. 자질이 좋은 아빠에 대한 자질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명을 쉽게 잘 해주시는 게 또 두 분의 장점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RFHIC에 대한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어려운 용어를 정말 쉽게 설명할게요. 좋습니다. GST, GST. 일명 가스통. 가스통. 얼마나 이해하기 좋습니까? 아주 내리에 박혔습니다. 네, 가스통 설명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GST는 스크루버 장비, 뭐 이게 스크루버가 뭐예요? 이게 뽑아내다 이런 느낌 단어잖아요. 가스를 뽑아주는 장비. 근데 가스뿐만 아니라 온도를 제어해주는 챔버와 같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스를 제거해주고 온도를 조절해주는 네. 그런 장비를 만든다. 자,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면 동사는 삼성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론, 뭐 CXMT, 중국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 다 동사의 고객사예요. 이 스크루버 장비 쪽에서 고객사가 가장 많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이엔드 스크루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선호도가 굉장히 커진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갑자기 뭐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왜 하냐? SK 하이닉스가 원래 고객사가 아니었는데 SK 하이닉스도 너네 거 너무 좋아 그러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기업들이 다 GST의 하이엔드급 스크루버 장비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제가 챔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온도 제어를 왜 이야기했을까? 바로 동사가 액침 냉각. 그러니까 온도를 눌러주고 전력의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국산화한 기업이에요. 액침 냉각 국제 과업을 이어가지고 하는 기업이고 본격적으로 수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데이터 센터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데이터 센터 지금 고열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엔비디아양 데이터 센터로 매출이 찍히게 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야 항상 꾸준한 기업이었어요. 매년 꾸준하게 실적을 찍어내는 기업이고 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그런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고객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기관 쪽에서 오늘 매수세 들어왔고요. 그 수급보다는 저는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이 서서히 발동 거는 그 초입을 원했거든요. 오늘 종목의 특징이 이런 자리에 있어요. 네. 자, 살짝 고개 들면서 거래량 붙은 거. 뭐 정확하게 여기서 돌아선다. 우리는 확언할 수 없고 저도 확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붙기 시작하면 내가 바닥에서 샀다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2차 파동의 시작점이 예상되는 의미 있는 수급이 포착된 만큼 지금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GST 가스통이라고 시청자분들 기억하기 쉽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이번에는 바이오에서 또 선택을 했는데 네. 오늘 바이오는 저만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소개한 종목은 퓨처캠이지만 네. 같은 섹터에서 2등입니다. 2등이요. 네, 제가 원하는 1등 종목이 오늘 스쿠 포착이 되진 않아가지고 뭐 1등 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셀비온이 원탑인 것 같아요. 셀비온이요. 네. 네. 네, 오늘은 2등인 퓨처캠도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겠는데 네. 퓨처캠도 저 역시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올해 지금 현재 위치까지도요 꾸준하게 신고가 형태로 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절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에 대한 고리를 찾아가 보시면은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셀비온, 퓨처캠을 당연히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방사성 의약품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진단하는 시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선 이제 자료 화면을 같이 볼까요? 좋습니다. HTS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왼쪽에 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뭐 그외 파킨슨병, 암 진단 이와 같은 시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저는 이 중에서도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에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으로 해서 투입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레켐비라고 해서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진단이 되었을 때 그 증상을 늦춰주는 명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레켐비 효과가 좀 있는데 그게 국내에 상륙하고 나서 그러면 치매 진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진단화되지 않을까, 건강검진처럼. 네. 그러면은 시약에 대한 사용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이 있고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우상향적인 모습 그려줬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보시게 되면은 지난 과거보다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새로운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위치이고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급등을 예상하는데 가격적으로 보기 전에 수급을 좀 먼저 체크해 보시면은 외국인의 단기적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위치는 이처럼 최근에 횡보하는 위치였는데 이제는 이 횡보의 상단 위치까지 다시 한번 또 쉽게 올라왔거든요. 거래량 유입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봉 만들면서 박스권 돌파하는지 챙겨 보시면 좋은데 차트 점수는 95점 만점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와 함께 수급까지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퓨처캠과 함께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마음속에 1등 종목, 오늘 수급 포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셀비온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시간입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한온시스템, 심텍, 에코프로, 한국전력, 하이브, 알테오젠, 삼성 SDI 올라와 있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고민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경화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종목 먼저 상담해 주실까요? 저는 그냥 제일 먼저 보이는 게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하이닉스. 예, 국민 주식이다 보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이 많을 거고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함께 가져가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맞아요.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많은데 뭐 토론실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삼성전자 주주랑 SK하이닉스 주주랑 뺏기 그러지 마요. 같이 가져가요, 같이. 대한민국 뭐 반도체 2개밖에 더 있습니까, 큰 거. 예.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아무튼 하이닉스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700조 보는 것이 맞아요. 네. 제가 100조 때 300조 갈 거라고 얘기했고 진짜 300조 넘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이제 300조 넘어오고 나서 또 첫 시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죠. 뭐 내 매수 단가가 얼마고 내 비중이 얼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요번에 AI 버블로 가는 길에 아주 그냥 호황을 누리고 계십니다. 네. 근데 니마 너무 빨리 자르지 마소 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700조는 내가 자신 없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600조까지는 그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니까요. 자, 한번 잡아주시면 427조예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50% 정도 더 있다는 거죠. 계속 홀딩하면서 600조 이상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600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데 내년도 1년치 영업이익이 한 70조 정도는 된다라는 지금 논제가 깔리고 있어요. 네. 멀티플 10배 주게 되면 700조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정확하게 꼭지에 파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정도 600조 이상부터는 물량을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600조까지는 끌고 가보자. 조금 더 길게 가져가자.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상담 도와주셨고요. 우리 이강무 대표님 네. 첫 번째 상담으로는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오늘 저도 이 안에서 보고 싶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은데 네. 저희가 마침 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었던 아, 하이브.
하이브. 네. MC님이 잠깐 알려주셨는데요. 네. 새로운 아이돌이 너무나 잘생겼다고. 하이브의 신인 코르티스, 아이돌. 코르티스. 맞아요. 네. 코르티스. 시청자님도 그래서- 혹시 아실까 모르겠네요. 저보다 더 아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도 꽃미남 최근에 좋아하시니까. 알아서. 아, 저- 네. 일단은 이제 저도 잠깐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네, 그쵸. BTS가 워낙에 유명하지만은 또 BTS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은 그 존재만으로도 이제 좀 팬덤이 또 형성될 것 같아서 하이브가 또 제대로 또 준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하이브가 반등을 오랜만에 했어요. 신인 아이돌 코르티스에 대한 존재보다는 BTS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고 그 시기가 내년 3월로 예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적 발표인지는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예측 기사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미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 또 내년 초까지 예상을 했었던 것이라서 BTS에 대한 활동은 당연한 것으로 예상했고 시장에서 어느 시점에서 투심을 자극할까 그게 중요했던 것인데 한동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JF 엔터테인먼트 주요 엔터사들이 모두 다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저평가 인식이 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보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브에서 직접적인 BTS 활동에 대한 투심을 자극시켰다. 이 정도의 위치라면은 충분히 주가가 저점이다라고 인식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BTS에 대한 효과로 해서 기업이 엔터사로 해서 조 단위 매출 그리고 2조 원대 매출을 연간 기록을 합니다. 유일무이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BTS에 대한 팬덤이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실적도 당연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 앨범부터 완전체 앨범까지. 만약에 저는 이 하이브에 대한 주가에서 오너 리스크, 방시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뉴진스에 대한 잡음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일부분 좀 해소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주가의 저점이 좀 잡혔다. 언제든지 BTS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 연시, 성수기를 앞두고 충분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이평선들을 많이 결집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선은 29만 원 라인대를 단단히 좀 잡아주는 형태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라인대는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물대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주가가 올라온다면 일단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전고점을 도달했을 때가 너무나 좀 잠깐 움직이고 금방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올라오면 매도 대기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적 목표가는 34만 원. 그리고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모아갔을 때는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까지 저는 신고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하이브 좀 매수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 BTS 완전체에 대한 활동 기대감과 함께 강했던 하이브, 이 BTS에 이어서 코르티스까지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 빠르십니다. 다들 아세요. 애기들인데 너무 잘생겼다고, 무대도 잘한다고, 저희보다 더 잘한다고.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네. 두 분도 인정하셨습니다. 잘생겼다고. 네, 코르티스 효과까지 더 받아갈 수 있을지 하이브 역시나 앞으로의 흐름 긍정적으로 또 전망해 주신 만큼 지금부터 주목하셔도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다음 상담은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한국전력도 봐드릴게요. 한국전력 좋습니다. 이게 올라올 때 되면 또 올라오네. 아니 한국전력을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엇이 불안한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 나의 수익이 줄어들까봐. 아, 당신은 욕심쟁이. 예.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요. 네. 자, 12월 27일이 아마 배당 매수 마감일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30일 정도가 배당날일 거고 제가 지금 달력을 안 봤는데 배당 기준일 그 이거래 전에 그러니까 12월 27일까지는 이 주식을 가지고 가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배당 받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끌고 가십시오. 네. 너무 작은 시세에 이렇게 연연하고 내 수익폭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보다 그냥 계속 들고 가면서 어차피 전력 대란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력 대란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전력은 수익이 좋아지고 뭐 옛날처럼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전기세 내려 그래서 전기세 인하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가져가야 되는 엄청 매력도가 증가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겠고요. 그냥 배당 받고 뭐 배당 기준을 지나고 나서 매도하고 나서 다른 종목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한국전력도 다시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종목은 1년에 한 번은 사고요. 예, 배당 받고 배당 받은 다음에 또 팔고 1년에 또 기다렸다 다시 한번 사고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길게 보는 전략도 챙겨주셨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배당의 매력이 무엇보다도 큰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한국전력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댓글에 하이브보다 종목수가 더 좋다고. 저희 종목수요? 부대가 제일 재밌다고. 하이브보다. 네, 너무너무 하이브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엠버 엠버님이에요? 엠버 엠버님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네, 시청자님. 영어라서 읽지를 못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이강호 대표님 그래서 네. 한 종목만 더 빠르게 상담 도와주실까요? 저 심택 할게요. 심택 좋습니다. 이영래 대표도 심택을 그러니까 참 태기 많이 아버지거든요. 네, 태기 아버지입니까? 네. 네. 우리 태기 근데 저도 아버지. 역시나 이제 심택을 많이 강조했던 또 한 사람인데 네. 저는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경래 대표도 워낙 좋아하시겠지만 네. 심데코의 창시자 심데코 맞아요. 심데코, 심데코 심택, 기억납니다.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네.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시기에는 각자 다른 곳에 있었어요. 뭐 저는 다른 저 나름대로 곳에서 네. 심택을 외치고 계셨군요. 네, 저는 다른 덤에서 네. 채소섬에서 뭔가 외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심택은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약에요, 심택이 현재 위치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도 이제 조금씩 내려온다라면은 더 모아갈 것 같아요. 최근에 좋은 뉴스 하나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칩으로 해서 엔비디아에 소켓 공급을 할 것이다. 그 절대적인 물량의 절반은 삼성전자가 가져온다. 그러면은 소켓 수혜주로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판 회사 중에 하나가 심택이에요. 물론 이제 심택에 대한 이 기대감은요. 반도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현금화가 되는 기업. 우리가 저는 이제 건설 사업에 좀 비교를 하거든요. 건설 사업 분양하기 때까지 과연 건설사들이 돈을 버는가? 못 벌어요. 은행 부채부터 해가지고 내 돈 쓰고 나중에 분양으로 큰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돈 버는 회사가 있어요. 시멘트 회사들은 초기 때부터 돈을 바로 현금화됩니다. 그런 건설 사업의 시멘트 같은 기업이 기판 회사들이에요. 가장 현금화가 빨라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데코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이만큼 좋고요. 그 중에서 각각의 매력이 있는데 심택의 매력은 CSP라고 해서 칩 스케일 패키징. 소캠이 특징이 뭡니까? 아주 극소화된 자리에 소캠이 연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향후에 서버형이 아니라 이제는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쪽, 뭐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칩 스케일 패키징, CSP 패키징에 대한 기판이 투입될 것을 상당히 예상해 본다라면은 지금 엔비디아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쪽 휴머노이드부터 해서 고차원적인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기업의 이 제품군들은 고마진 제품입니다. 저는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자. 지금도 매력적이고 발을 담궈 놓으셔도 좋다. 이쯤에서 저는 오케이입니다. 좋습니다. 진입 타이밍 여쭤보셨는데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겠다. 심택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5시 10분에 이광무 대표님 그리고 내일 아침 8시에는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가지고 못다한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5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삼양컴텍, 솔리드, 이수페타시스, IT생글로벌, 제형솔루텍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모든 종목이 세 박자 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의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은요, 솔리드고요. 이광우 대표님의 종목, 삼양컴텍입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포인트 4가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로보택시, 6G, 통신 3사, 실적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옛날에 가수 생각나죠. 가수, 맞아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알아요, 예. 네. 그 솔리드가 아니라 통신사 3대 통신사의 중계 장비를 전문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솔리드예요. 내가 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최근에 테슬라 타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풀 셀프 드라이빙 되는 거. 하드웨어 4.0짜리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거 타고
와 진짜 놀라웠다라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순간 얘가 깡통이 되는 걸 보고 아이고 그랬어요. 아 바로 지하의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네. 거기서 야 그러면 이 지하 인빌딩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장비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겠다. 앞으로 본격적인 로보택시 시대가 열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투자에 대한 영감을 얻었고요. 그래서 솔리드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오늘 또 수급 포착이 되고 올라운드 픽이 되면서 아 요거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솔리드는 이제 다스라고 하거든요. 그 인빌딩 안에 들어가는 지하철이나 뭐 지하 주차장 이런데 들어가는 중개 장비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스 관련된 기업이고요. 국내 통신사도 다 쓰고 앞으로 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 종목을 선택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었습니다. 네. 뭐 5G 관련돼 가지고 야 5G 실체도 없는데 막 이랬는데 아무튼 실적은 찍히고 있는 기업이에요. 나머지는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적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 나쁘지는 않다. 분명히 붙이면 스토리가 붙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고요. 자, 첫 번째는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었던 거. 요게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불면서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이거든요. 그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차트는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붙으면서 네. 살짝 고개를 들어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차트 점수 95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오늘 파이널픽 종목 솔리드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인 삼양컴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가지 키워드 K2, 수리온, 방탄방호, 국가사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가지 키워드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아저씨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어떤 데서? 이거 방탄이야 하는 거. 그 방탄 이 회사가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방탄복 만드는 회사이면서요. 지금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의 방탄 기능은 이 회사가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장갑차뿐만 아니라 뭐 헬기까지 또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K 방산에 대한 수출 활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K2 전차부터 해서 기타 등등의 육지용 그리고 또 수리원과 같은 헬기가 동남아시아에도 수출 준비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본다라면 육해공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또 루트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해외 방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온다라면은 지금 같은 고환율 속에서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에 대한 위치는요,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주가는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는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좀 눈에 띄는 양봉이 연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수급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의 형태는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고 눌림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튀어가는 급등주에 대한 패턴을 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거의 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추세로 해서 이 시청자분들은 단타용으로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현재 위치 12,000원 라인대가 지켜지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타부터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컴텍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겠다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성대모사 장인이라고 지금 댓글창에 또 아니 엄청 좋아하세요. 일일 성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갑자기 하셔가지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더 웃긴 것 아니에요. 같거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이런 다양한 매력 더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 어디로 가면 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꼭 유머러스한 건 아닌데요. 네. 또 즐거운 걸 좋아합니다. 또 즐거움을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 오늘 방송 마치고요. 네. 5시 1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애프터마켓을 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음도 즐겁게 계좌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시간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경주 대표님은 내일 또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마련해 주신 시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침 8시부터 장 마감 때까지 제 얼굴 있거든요. 이경락 대표라고. 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생 라이브로 함께 진행하니까요.
뭐 아침 먹고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다 들을 수 있고요. 예.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전 내용도 다 드리니까 많은 네.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먹방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도 드셔야 하니까. 내일 오전 8시에는 이경욱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찬가지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면서 동목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